안녕하십니까. 4월 토익 데뷔 특강 미친 토익 안하나 강사입니다. 자, RC 부분도 LC 잘 듣고 오셨죠? 자, RC 부분도 저와 같이 문제를 한번 풀고 뿌리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RC는 5, 6의 문제를 풀 건데요. 총 30문제 파트 5와 파트 6 2세트, 그래서 8문제. 원래는 파트 6란 부분은 4세트가 원래 한 세트죠. 자, 근데 5는 30문제 한 세트고요. 그 다음 6는 반 세트로 지금 문제를 맞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총 원래 시험장 가서의 5, 6는 합쳐서 마킹까지 한 17분, 18분 정도까지를 끊어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두 세트가 빠져서 15분의 제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제는 자동적으로 계속 넘어갈 테니 본인이 알아서 시간 타이머를 맞춰두시고 15분이라고 설정해 놓으시고 시험장에서 문제 풀듯이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 설정해 놓고 문제 푸시면 되고요. 혹시 본인의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지나간다면 멈췄다 다시 보셔도 되고요. 혹시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도 앞으로 옮기는 버튼으로 옮겨서 풀려도 되시니까 그래서 쭉 푸시고 그리고 다 풀고 저와 함께 풀이까지 같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15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문제는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속도 맞춰서 풀고 들어오십시오. 풀겠습니다. 자, 문제 다 풀고 들어오셨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 파트 5, 6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딱딱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그냥 문법 문제로 간단하게 명사패, 형용사, 품사 문제 이런 것들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아래쪽에 보시면 RC 다운로드 받는 거 보이시죠? 자, 뭔가 이게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온 팁들과 함께 밑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밑에 다운로드 받으시는 부분에 해설지 같이 해석 본도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 혹시 문제 풀고 나서 다른 것들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밑에 거 다운로드 받아서 풀이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몇몇 문제는 넘어가게 될 겁니다. 간단한 품사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말로 설명하지 않고 해설지로 해설 넣어드릴 터이니 혹시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었는데 넘어갔던 문제가 있었다면 해설지 참고해 주시고요. 세면계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거 늘 위주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갈게요. 먼저 1번 문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기를 먼저 보시면 보다시피 품사 문제입니다. A는 동사고요. construct 단수 동사죠. B번은 동명사 또는 뭐 ing면 그 자체가 하는이라는 형용사일 수도 있고요. 자, 10번 ed는 과거 동사 또는 pp고요. 자, D번 construction은 건설, 건축이란 명사죠. 그래서 명사와 함께 등등등 중에서 자, 밑줄은 BPP의 수동태로 문장 끝난 상태에 투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와 있고요. 동사 원형 성질 그대로 비긴의 성질 뒤를 따라서 밑줄은 비긴 동사 원형 뒤 목적어 자리입니다. 자, 목적어니까 당연히 명사 필요하고요.
자, 명사 아닌 A번 동사 버리면 되고 그 다음 C번 PP거나 과거 동사일 테니까 버리면 되고요. 명사의 가망성이 있는 B번과 D번 중에 들어가는 게 맞고 그런데 건축하는 것을 건설하는 것을 시작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은 돼요. 하지만 웬만한 동사는 100개 중에 거의 90% 정도 웬만하면 거의 다 타동사 출신이랍니다. 타동사의 아이들이 ing가 붙어서 동명사화 됐다면 그 동명사 또한 타동사의 성질이 그대로 갖춰지면서 절대 동명사 나오고 그대로 문장 끝 나는 건 없죠. 반드시 동명사 됐으면 그 뒤에는 목적어는 또 따라오셔야 됩니다. 목적어가 반드시 또 따라오셔야죠. 이대로 끝나시면 안 되고 따라오셔야죠. 해서 지금은 전사구는 묶어서 치워버리고 문장 서문에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이고 밑줄은 그냥 명사로 그대로 끝낼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정답이 D번 construction 건축을 시작하는 것을 예정되어 있습니다로 D번이 맞겠고 만약에 밑줄에 오브가 없었다 쳐보세요. 만약에 밑줄 뒤에 오브가 없었음. 그렇다면 밑줄 바로 뒤에 The New Corporate Office Park라고 목적어 따라 붙었죠. 그랬다면 이제 정답은 동명사인 B번 쪽으로 바뀌겠죠. 해서 지금은 그대로 끝나서 그냥 명사 들어와야 되는 자니까 D번이 맞고 그러니까 꼭 명사와 동명사 보기에 동시에 나왔을 때는 목적어 확인하십시오. 밑줄만 딸랑 있고 끝나 있다면 당연히 명사 정답이고요. 밑줄 뒤에 또 다른 목적어가 따라와 있다면 동명사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D번 정답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밑줄은 명사 앞 품사 문제입니다. 품사 문제라 명사, 관사 안에 명사를 꾸밀 형용사 자리고요. 그렇죠? 자, 형용사의 확률이 있는 거 A 동사 지속하다 버리고 D번 부사 버리시고요. A와 B 중에서 들어오는 게 맞고 자, lasting 지속하는 B번 지속된 정도로 해석을 주로 하시겠죠. 자, 근데 해석해 볼게요. It is essential 필수입니다. To leave 남기는 건 밑줄 인상을 동안 job 인터뷰 동안 밑줄 인상을 남기는 건 필수래요. 지속하는 인상을 남기는 건 필수입니다. 지속되는 인상을 남기는 게 필수입니다. 자, 한국말로는 지속하는 인상, 지속되는 인상 둘 다 왠지 말이 될 법한 그런 아이죠. 허나 자, ing와 pp는 사실 명사 앞에 밑줄 나서 형용사 자리에 해석하는 문제 나오면 당연히 주로 하는 존재면 ing로 되는 존재면 pp로 꾸미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렇게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건 맞는데 조심하십시오. 자, 말은 한국말로 될지라도 그건 한국말이고 영어적으로 늘상 ing로만 pp로만 굳어서 쓰는 형용사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존재들이 있답니다. 아무리 한국말로 하는 아무리 한국말로 되는 말들도 안 돼요. 영어로 그렇게만 사용하는 애들이 굳어져 있는 아이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아이들 지금 여기다 딱딱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먼저 위쪽에 ing형 분사 형용사들 먼저 찝어볼까요? 자, ing 분사 형용사 lasting 지속하는 아무리 한국말로 지속된 이라 말돼도 안 돼요. 무조건 지속하는 지속적인 이라는 의미로 ing로만 표현합니다. lasted로 표현 절대 안 하니까 자, lasting 쪽으로만 정답하셔야 되고요. 자, promising 전도 유망한 이라는 의미로 promising candidates 해서 전도 유망한 후보자 해서 ing 쪽으로만 정답 나오고요. 자, demanding 학생들 demanding 딱 보면 demanded랑 보기에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럼 demanded 요구된 계약서 말 되는 것 같아. pp 골라오시거든요. No, demanding 쪽이 정답으로 나오고요. demanding은 요구하는 아니고요. 까다로운이라고 해석을 한답니다. 까다로운이라고 해석해서 정답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까다로운 계약, 까다로운 업무, 까다로운 손님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까다로운까지 됐고 자, parting 보이죠? parting gift에서 parting gift랑 정답 나온 바 있고요. parting gift 하면 뭐 떨어지는 부분적인 기프트 이게 아니라 이별의 선물이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parting 떨어져는 너랑 나랑 이제 떨어져가는 이별의 선물 할 때 쓰는 말이라 이별의 란 형용사로 따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parting 그 다음 existing 기존의 란 단어죠. 보기에 existed 있을 테니까 뭐 된이라고 말된다고 그것다 쓰지 마시고 existing 기존의 facility 시설 기존 시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existing 기존의 란 말이고요. challenging은 도전하는 보다 어려운이라고 해석하십시오. 그래서 challenging contract라면 어려운 계약, challenging task 그러면 어려운 업무 이럴 때 쓰는 말이랍니다. challenging 어려운이고요. 자, inviting은 보면 invited랑 동시에 나와요. 다른 애들은 주로 그냥 ing만 정답입니다. 근데 inviting, invited는 둘 다 정답 잘 되고 대신 invited는 여러분 아는 그대로 초대된 이라고 해석하십시오. 근데 inviting은 초대하는 이란 뜻은 없고요. 초대하는 보다 초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매력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inviting 상품 하면 매력적인 상품 할 때 쓴 말이랍니다. 매력적인 중요한 단어. 매력적인. 그래서 주력료한 단어이니 attractive랑 같은 말로 기억하십시오. attractive, 매력적인이란 똑같은 말입니다. 매력적인. 그리고 leading, 선두에 있는 이란 말이고요. 선두에 있는 culminating 이란 단어, culminating 이란 단어는 culminating, 네, 최고의 란 뜻이에요. 그래서 culminating event 하면 최고의 이벤트를 제공드리겠습니다 할 때 쓰는 최고의 절정의 라는 용사고요. 그리고 aspiring, 포부가 큰 이란 용사입니다. 포부가 큰, aspiring, 포부가 큰. 그 다음 convincing 하면 설득력 있는 정도의 뜻이에요. 설득력 있는 이란 말로 쓸 때 ing형으로 정답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모르는 게 없는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BP 쪽이요. preferred, 선호하는 이란 뜻입니다. 주로 밑줄이 더 나와라. 밑줄, 어딜 사라져? 밑줄. 그 다음 means 이런 식으로 정답 많이 나오거든요. means. 그래서 means가 명사할 때는 수단, 방법이란 뜻이죠. 선호하는 수단은 할 때 하는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preferring 쪽이 오답 나올 법하거든요. 하지만 영어의 선호하는은 ing로 표현하지 않고요. 무조건 preferred로만 표현합니다. preferred means 하면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쓰이는 아이고요. valued 가치 있는이고요. 있느냐도 무조건 valued여야 돼요. valuing 안 씁니다. 그 다음 qualified 자격 있는 이고요. 그리고 devoted, dedicated, committed는 헌신하는, 전념하는 이라고 해석하고요. 셋은 동의어입니다. devoted, dedicated, committed, 전념하는, 헌신하는, 헌신적인. 그래서 dedicated workers 하면 헌신적인 노동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는으로 말되니까 dedicating이 자꾸 오답이 나오거든요. dedicated, 헌신하는, workers, 노동자들. 할 때 쓸 말, 헌신하는 이란 단어, 헌신적인 이란 단어입니다. 자, experience는 경험이 많은 이란 뜻의 단어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보기에 딱 하니 나오고 ing와 pp가 보일 땐 inviting을 빼놓고는 다 늘상 ing 쪽 정답, 얘는 다 pp 정답 하시고요. inviting, invited만 해석하셔서 초대되니면 invited, 매력적이면 inviting 쪽으로 정답하십시오. 나머지는 늘 ing고 늘 pp 거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속적인 이란 말과 함께 정답 A번이어야 합니다. B번으로는 영어로 표현하지 안 되거든요. 자, A번 정답 되겠습니다. 2번 문제였고요. A 정답 넘어가겠습니다. 필기해 놓으시고 자, 밑에 다운로드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 다시 해놨습니다. 보시면 더 좋고요. 자, 넘어갑니다. 3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은 품사 문제네요. 알맞는 단어 enlarge 동사 확대하다, enlargement 명사, 그 다음 able 형용사, 과거 동사나 pp 정도인데 자, 이 회사 솔루션이라는 회사는 도울 수 있습니다. 리테일러 소매업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로 help가 보이네요. help, 유명한 사역동사 이렇게 불리는 아이죠. help는 사역동사로 뒤에 목적어가 있고 그 뒤에 밑줄이 떡하니 나온다면 사역동사들은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걸 좋아한답니다. 네, help 같은 경우에는 동사 원형도 돼요. 그런데 투부정사도 된답니다.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 보기에 동시에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있는 것 정답하시면 되고 역대로는 동사 원형을 묻는 문제가 훨씬 많이 나왔었답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과 함께 정답은 A번이 맞겠고요. A번 정답 맞는데 정답인데 그들의 고객 기반이라는 동사 원형 뒤에 그대로 목적어는 또 따라온 거고요. 이 동사 원형 성질 그대로 타동사라 목적어 또 따라온 거고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소매업체들 도울 수 있습니다. 정도로 쓰인 거랍니다. 자, 근데요. 잠깐만요. 이거는 좀 지우고 보여드릴 게 있답니다. 지우개 넣어라. 오바 뿅슉. 자, 키포인트 문제 한 번만 봐주실래요? 자, 쭉쭉쭉 봐보십시오. 자, 보셨나요? 아직이요? 네, 보세요. 뭐 긴 지문은 아니잖아요. 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 result 그 결과는 그 판매 수치를 올리는 것을 서포트합니다. 올리는 것을 돕습니다. 올리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올리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말은 되게끔 출제를 한답니다. 자, help라는 동사만의 능력이에요. let은 안 돼요. let도 유명한 사역동사 중에 하나인데 let 같은 경우는 let 있고 목적어 있고 늘 동사 원형 묻는 문제로 let me know에서 let me know를 묻는 문제로 no를 직접 대놓고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let 같은 경우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묻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let,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그런데 help의 사역동사 help라는 존재는요. 목적어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사 원형 쓸 수 있다 했잖아요. 자, 돼요. 근데 help는
레슨 안 됩니다. help만. help는 목적어가 생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어를 안 써도 됩니다.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자 나는 help 도울게. 너를 도울게. you. 쓰는 걸 도와줄게. write. 더 보고서 report를 쓰는 거 내가 도와줄게 란 문장으로 이렇게 써도 돼요. 나는 너를 도울게. 리포터 쓰는 것을 써도 됩니다. 근데 help는 목적어를 생략해도 된대요. 안 써도 된답니다. 자, 안 써. 쓰지 마. 자, 안 써도 돼요. 그러면 목적어가 생략돼 버리면 우리 눈에 네가 동사인데 네가 동사 또 연달아 help write라고 해서 동사 연달아 나온 게 보일 수 있겠죠? 가능합니다. 요건 help라는 동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will이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의 어휘 문제를 묻는데 밑줄 뒤를 딱 보니까 increase라는 동사가 또 튀어나옵니다. 얘는 여기서 동사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increase는 명사의 가망성도 있어요. 한데 여기서는 명사할 리가 없지요. 왜냐? 쥐가 명사인데 더명사 뒤에 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동사 원형이고 뒤에는 그의 목적어가 또 따라 붙은 걸 합니다. 하면 보기 중에서 분명히 will 뒤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묻는데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또 튀어나왔어. 그럼 이의 가망성은 help밖에 없는 거죠. 자, 앞으로 우리 눈에 help만 밑줄 뒤에 동사 원형이 또 튀어나오는 게 가능하게 만드니까 혹시 어휘 문제로 이런 구조가 내 눈에 보이면 그땐 말이 그 어떤 게 돼도 help로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고요. 해석은 help가 들어오고 뒤에 동사형이 또 들어오면요. 마치 투부정사 있는 것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돕게 될 겁니다. 증가시키는 것을 돕게 될 겁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이가 help 정답됩니다. 이건 사역동사인 help가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독해하다 보면 자주 보일 거예요. 파트 7의 독해 구문에서도 help 뒤에 동사형이 바로 따라오는 구문이 자주 보일 거랍니다. 앞으로 그런 구문이 보이시면 help는 뒤에 동사가 또 따라오는 게 가능했었지라고 생각하고 뭐하는 것이라고 마치 투부정사 있는 것처럼 해석하시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실 겁니다. 정답은 A번이 맞습니다. 정답. 다음 4번 들어가겠습니다. 어휘 문제. 자, 사전 찾으면 comply, 준수하다로 나오죠. adhere, 준수하다도 있고요. 그리고 들러붙다도 있답니다. 들러붙다. 들러붙다도 있고요. 그래서 준수하다도 오케이, 들러붙다도 오케이 기억하시고 자, follow, 따르다죠. 자, observe, 따르다, 준수하다라는 의미 있습니다. observe도 준수하다, 너도 준수하다, 다 준수하다. 자, 밑줄 뒤에 보니 모든 안전 규제를 준수하세요 라는 문맥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어휘의 단어가 나왔다는 건 저건 지금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야, 다 말 비슷하지? 이 중에 내가 정답으로 동사의 쓰임을 묻는 건데 동사 성립되는 게 누구게를 묻는 문제였는데 follow와 observe 타동사입니다. 꼭 뒤에 뭐뭐를 준수하다를 쓰고 싶었다면 뒤에 목적어가 바로 따라올 겁니다. 목적어인 명사 바로 따라 붙을 거고요. 자, comply와 adhere는 딱 정해져 있죠. comply는 자동사고요. 뒤에 목적어 못 따라옵니다. 뒤에 명사를 쓰고 싶거든. 절대 명사 목적어 바로 따라온 일 없고 comply with라는 전사가 딱 정해져서 그리고 명사 나오죠. 전사구는 뭐 빼고 나면 어쨌든 목적어는 없는 거니까 자동사로 문장 끝난 꼴이고 뒤에 명사 있고 싶으면 반드시 전사 with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 다음 adhere to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adhere to 똑같이 준수하다란 말이지만 adhere to 없이는 사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바로 뒤에 전사 to가 따라 붙었다는 건 전사 to가 올 수 있는 요인이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정답은 보이, adhere to에 B번만 가능한 일이 되는 거네요. 정답 보이고 만약 밑줄 뒤에 전사 with가 있었다면 전사 with라면 당연히 정답은 A로 바뀌겠죠. 자, 만약 뒤에 전사 to든 전사 with든 아무것도 없이 바로 뒤에 relations가 나왔다면 그땐 당연히 C와 D 중에 보기엔 하나만 뜰 겁니다. 그죠? 같이 나올 리가 없죠. 둘 다 정답을 순 없으니까. 지금은 보이가 맞겠습니다. 맞고 자, 근데 하나만 더 adhere이란 아이 들러붙다는 뜻도 있었잖아요. 그때 말 되는 쪽으로 해석하십시오. 규제사항을 준수하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뭐 어디에 들러붙었습니다. 란 어디에 붙였어요. 란 문맥이 나오면 그때는 adhere to는 들러붙다라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그대로 파생된 단어 adhesive란 단어가 있습니다. adhesive란 단어가 있답니다. 자, 이런 단어가 있었고요. 자, adhesive 여러분 딱 보면 품사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adhesive를 딱 봤어요. 시험장 가서 그럼 품사 뭐로 보겠습니까? 예를 들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The wood, 나무가요. can be fixed, 고정될 수 있답니다. with adhesive 나오고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밑줄 나와서 품사 찾는 문제로 명사 뭐 또는 형용사, 부사 그래서 품사 찾는 문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나오기도 하거든요. 뭐 보기에 막 form, 뭐 forms 뭐 이렇게 나와요. forms, 또 formly 등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품사처럼 문제 나왔다 칠게요. 그럼 여러분 시험장 가서 얘를 딱 봤을 때 품사 뭘 것 같습니까? 자, 보통 학생들이 CV가 붙으면 CV가 붙은 애들은 보통 형용사지 않나? 그리고 이제 형용사로 인지를 많이들 해요. 뭐 형사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뭐 indicative이브 이런 것도 봐도 representative 뭐 이런 거 봐도 tive, IV가 붙으면 보통 형용사일 때가 많거든요. 형사의 가망성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형용사 꾸미니까 명사 정답. 그리고 전사 뒤니까 명사인가? 그리고 명사를 굉장히 많이 써온답니다. 자, 명사 firm 같은 걸 집어넣다 칠게요. firm이 명사일 때는 뭐 회사 이런 뜻일 겁니다. 자, LSV는 들러붙다 해서 그대로 파생된 단어로 형용사일 때는 들러붙는, 붙는 정도의 형용사가 있답니다. 그럼 나무는 고정될 수 있습니다. 들러붙는 회사들과 함께.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LSV의 품사는요, 물론 형용사의 가망성도 있어요. 근데 사실 형용사로 정답 나온 패턴보다 LSV는 명사의 패턴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된답니다. 자, 명사일 때가 더 많이 출제돼서 전사 뒤에 LSV가 자체가 명사랍니다. 명사일 때 LSV는 접착제라는 뜻의 명사 있답니다. 접착제. 그래서 접착제인 거 꼭 알고 계시고 접착제요. 그러니까 나무는 고정될 수 있습니다. 접착제와 함께. 그럼 문장 끝난 거죠. 전사 뒤에 명사까지. 그죠? 끝났으니까 완벽한 문장 끝엔 뭘 쓸 수 있겠어요? 네, 부사로 정답 잘 나오고요. 자, 부사 나오고 firmly는 뭐 딱딱하게, 확고하게, 단단하게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firmly, 확고하게, 단단하게 접착제와 함께 고정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LSV가 명사로 쓸 수 있다는 거, 접착제란 명사로 잘 쓴다는 거, 여기서 파생된다는 거 같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고 나온 김에 자, 이런 걸 이어동사라 부른답니다. 자, 토익 시험에서 주로 1초짜리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아이들이죠. 여러분이 아는 법한 뭐 deal with, depend on 이런 아이들 시험에 나오면 늘 전사와 함께 짝꿍으로 정답이 잘 나오다 보니까 알고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이왕 연습하시는 김에 자, 딱 멈춰두시고 내가 부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얜 예 한번 읊어보십시오. 토익 공부를 하는 분들이라면 토익 공부에서 RC에 고득점을 놓으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쯤은 다 읊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보는데 나는 그중에 반 정도를 몰라. 그럼 물론 초급자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만약 반 정도를 모르겠다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인 거니까 쌤이 지금 강조하는 이 부분들 내 걸로 꼭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하시고 주로 1초짜리 문제로 많이 나온 애들이니 꼭 인식하고 계셔 주십시오. 가요.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갈 테니 먼저 읊어주세요. refrain from 이어야죠. 자제하다, 삼가하다 이고요. 아래로 내려갈게요. account for 쪽이 맞고요. 설명하다. interfere with 방해하다 interfere with 있고요. consist of 구성하다고요. depend on rely on 이죠. 의지하다. object to 반대하다 였고 proceed라는 동사는 전사 두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밑줄 해놓은 거고요. 자, proceed with는 진행시키다, 진행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쓰고 나아가다라는 의미로 나아가다는 땐 어디에 나가서 전사 to를 쓰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proceed with 플러스 to 주로 with 쪽이 시험에 더 많이 나와요. 그렇고요. 자, deal with 뭐 흔하게 많이 보던 deal with라는 애가 있고요. 자, abide by로 표현합니다. abide by로 표현하고요. 자, 좀 아까 정답했던 adhere to 이고요. comply with 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셋 다 전부 다 준수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adhere 말씀드렸지만 들러붙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렇고 conform도 따르다, 준수하다라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abide by, adhere to, comply with잖아요. 근데 conform은 to도 되고 with도 됩니다. 보기에 뭐 둘 다 같이 나올 일 없으니까 to든 with든 있는 거 정답하시면 되는데 뭐 둘 중에 내가 하나만 알고 있다가 다른 게 정답하면 틀릴 수 있으니 둘 다 알고 있는 게 당연히 낫고요. conform to, conform with. 그러니까 abide는 by. 그리고 나머지 준수하던 adhere to, comply with, 그리고 conform 둘 다입니다. conform to, conform with. 자, dispose 제거하다 of를 쓰고요. dispose of 제거하다. 그 다음 react to를 쓰죠. 반응하다. 그리고 respond to, reply to 셋은 어차피 비슷한 말이니까 react to, respond to, reply to 전부 다 누구누구에게 응답하다, 반응하다는 의미로 전사 to 쓰고요. 그 다음 agree는 전사 좀 많이 써요. 자, agree with 되고요. agree on 되고요. agree upon도 되고요. agree upon 그리고 agree to 가능합니다. agree with, agree on, agree upon, agree to 마찬가지 같이 안 나옵니다. 있는 거 정답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 꼭 다 알고 있는 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as if는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접속사입니다. 마치 뭐처럼 as though랑 같은 단어입니다. 뿅. as though 마치 뭐뭐처럼 as though 같은 단어예요. as if, as though 마치도 뭐뭐처럼. 학생들 as if 보면 자꾸 만약에 해석하고 as though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하거든요. 그런 뜻은 없어요. 마치 뭐처럼 이라고 해석하시고요. 자, 기본은 전치사입니다. 명사 앞에 밑줄 나올 때 정답하시고요. 고려할 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고려할 때 전사고요. 그리고 기본 that이 눈에 보이면 그건 이제 접속사일 수도 있다고 기억하십시오. 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기본만 보이면 전사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 in case of 대비하여라고 해석하시는 전사죠. 대비하여 라는 전사고요. 그 다음 provided라는 아이는 내 눈에 보이면, 자, if도 만약이라는 뜻의 접속사죠. if도. 하지만 if보다 provided, supposing, assuming 마지막 should까지가 전부 다 도익시험에 만약이라는 if를 대용하는 접속사로 출제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providing, supposing 요 네 개는 뒤에 대시 붙어 있어도 안 붙어 있어도 괜찮아요. 대시 붙어 있어도 접속사로 인식하시면 되고 없어도 접속사고요. So providing that, supposing that 똑같은 말. 만약이라는 의미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접속사입니다. 해서 접속하고요. 근데 밑줄 자리를 보니 더 많은 than 평균의 수익금보다 더 많이, 어쨌든 평균보다 더 많은 수익금 이면 결론적으로 명사어거든요. 그 다음 in past 7 years 전사 빼면 어쨌든 밑줄은 earnings라는 명사피입니다. 그럼 당연히 전사여야죠. 명사피인데. 그래서 접속사 버리고 B랑 C 중에서 고려할 땐지 대비하여인지. 그래서 자, 더 많은 걸로, 더 많은 평균보다 더 많은 걸로 예상되는 그런 평균보다 많은 수익금을 지난 7년 동안 평균보다 더 많을 거라 더 위대할 거란 그런 수익금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기대합니다. 훨씬 많은 인상적인 성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겠죠. 그래서 고려해 볼 때라는 의미와 함께 B번이 맞겠죠. 기본 정답 잘 돼요. 고려할 때라는 의미로 정답 확률 높은 단어입니다. 보기 정답 고려할 때 전사고요. 다음 갑니다. 6번 가겠습니다. 어휘 문제. exemplary 모범적인 이란 형용사이고요. 자, 어휘 문제인데 보기에 내가 B번을 딱 봐서 impressive 딱 보는 순간 갖다 버리세요. 버립니다. impressed라고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니라 감정동사 출신의 유명한 impress 같은 아이가 뭐 impressed라든가 특히 많이 나오는 거 노 말고요. interested라든가 뭐 satisfied라든가 얘네들 보기에 나오면 흥미있는 기록과 함께 만족스러운 기록과 함께 인상적인 기록과 함께 이런 식으로 말이 되게끔 출제한답니다. 하지만 감정동사의 PP 형태는 주로 사람의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의 단어를 꾸미는 얘네들은 느끼는의 의미거든요. 근데 사물이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impressed와 interested 아이들은 사람 꾸밀 때 주로 쓰는 단어들이랍니다. 근데 어휘 문제 때 매번 말 되게 주제예요. 그럼 말이 되니까 학생들은 말 되네 정답하고 낚여오는 거죠. 그래서 어휘 문제 땐 감정사 출신의 PP가 내 눈에 보이면 지가 꾸미고 있는 밑줄이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통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record라는 사물을 꾸미는 자리였다면 걔가 영어로 정답이고 싶었다면 impressive를 썼어야 돼요. 해서 PP 보자마자 버립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 때 감정사 출신의 PP 보이면 지가 꾸미는 게 사람인지 확인하기. 사물이면 제일 먼저 버리시고요. 그렇죠? A, C, D는 후보. 자, 10번 eligible 읽기 어려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읽기 어려운 이란 뜻으로 쓰는 아이고요. 그 다음 authentic 이란 요 단어는 genuine 이랑 똑같은 말로 genuine, authentic, 진품인, 진짜인 이라는 의미로 정답 확률 됐다 높은 단어입니다. 뭐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진품인, 진짜인 요 단어들과 함께 자, 바이오 파리의 기반을 둔 이 회사인 바이오 회사는 힐링이라 회사는 with 밑줄 기록을 가진 회사는 자, with라는 전사는 물론 함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회사나 사람이란 단어와 함께 with가 나온 그때는 함께란 의미보다 보통 가진이라고 해석하면 더 자연스러울 때가 많답니다. 더 부드럽게 해석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회사니까 밑줄 기록을 가진 이 회사는 환경적인 사안에 대한 밑줄 기록을 가진 이 회사는 will be presented, 제시되어질 겁니다. with, 이 상을 제시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 받을 거예요. 이겠죠. 그럼 어떤 걸 가진 사람이 상을 받을까요? 당연히 모범적인 기록을 가진 회사가 상을 받겠죠. 그래서 정답은 exemplary가 맞답니다. A 정답, exemplary, 모범적인 이고요. 당연히 읽기 어려운 기록일 수는 없고 진품인 기록일 수도 없고 네, A 정답 되겠습니다. 모범적인 exemplary. 자, 다음 8번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간 부분 7번 같은 경우 나 아까 문제 풀 때 그거 몰랐는데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아까 7번 문제가 뭐였더라 하시는 분들 까먹었다면 잊어버렸다면 앞으로 다시 돌리셔서 다운로드 딱 받으시고 같이 비교해 보셔도 되고요. 네, 아까 7번이 뭐였더라 보시면 다시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간 부분들은 뭐 안중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렵지 않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충분히 해석해서만으로도 해설지에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을 넘어간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아래 해설지 다운받으셔서 비교해 보십시오. 설명 다 자세하게 해놓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에 뿅. 자, 밑줄을 ing, the factory floor, 공장층을 조사하는 거. 밑줄. 미스터 창 씨는 발견했음. 몇몇 구조적인 데미지를 발견했어. 빌딩의 기반에 기초에 파운데이션 하면 당연히 뭐 설립 이런 뜻도 있지만 기반, 기초, 기반이 되는 거. 그 아이를 데미지를 발견했대요. 이랍니다. 자, 그럼 조사하는 동안에 발견했어요. 조사한 이래로 발견했어요. 자, 조사하는 동안에 발견했어요. 말은만 먹히죠. 그죠? 자,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during이란 전사는요. during은요. 전사죠. 전사면 당연히 전사 뒤에는 명사 좋아하고 명사 중에 동명사란 것도 있어요. ing. 동명사도 명사니까 기본적인 전사는 동명사 되게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허나 during은 안 됩니다. during이란 전사는요. 뒤에 그냥 명사 쓰는 건 허라 그래요. conference 동안 during the conference,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 뭐 이런 거 during the class 수업 시간 동안 오케이. 그런데 동명사는 와방 싫어합니다. 완전 싫어합니다. 동명사랑은 사용 안 합니다. 왜? 이유 없어요. 그냥 지가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이 돼도 아무리 동명사여도 during 내 눈에 딱 보이고 동명사와 그 동명사에 대한 목적어까지 내 눈에 딱 보이면 절대 during 보이는 순간 버리시면 됩니다. 말대도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안 합니다. 그냥 명사할 때만요. 해서 잘 버리시고 A는 아니 됩니다. 버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since란 아이도 전사로 쓸 수 있죠. 조사한 이래로 발견했습니다. 말은 돼요. 하지만 since가 전치사로 만약 명사를 쓰든 동명사를 쓰든 가능합니다. 전사니까 동명사일 수 있어요. 자, 명사 나오든 뭐 동명사 나오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주어, 동사 주절에서 동사는 have pp여야 합니다. 그때 조사한 이래로 그래왔습니다와 함께 since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랬습니다를 만드는 현재 완료와 짝꿍인 단어랍니다. 해서 지금 뒤에 동사가 과거 동사로만 표시되어 있죠. have pp였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거랑은 안 됩니다. 해서 버립니다. 있죠? 자, 정답은 while이 맞지요. while, 접속사 while. 자, 지금 이 ing는 물론 동명사일 수 있어요. 당연히 동명사 가망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while과 함께 ing의 가망성은 아마도 뭐 예를 들면 he 주어가 있고 그 다음 inspect라는 동사 있었고요. inspect였겠네요. 단수니까 그가 있고요. 과거니까 이디로 갑시다. 가 있고 그 다음에 더 factory층, factory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그리고 창씨 discovered 했습니다. 몇몇 구조물의 데미지를 이 있었다면 원래 원문장은 이랬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런 접속사 완벽한 문장 있고 완벽한 문장 이외에 쓰는 이런 while 같은 접속사를 우리는 부사절 접속사 뭐 이렇게 부른답니다. 완벽한 문장이 있고 완벽한 문장 밖에 부가적으로 쓴 접속사. 저런 부사사는 자기를 기준으로 양쪽 문장을 해서 주어가 똑같으면서 생략되기 시작할 수 있답니다. 해서 접속사 절의 문장의 주어와 주절의 문장의 주어가 똑같다면 주어는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 그 즉시 동사는 ing 형태로 바뀌면서 분사 구문이란 걸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얘는 과거 동사 늦가 그대로 ing로 바뀌어서 inspecting으로 바뀔 수 있는 거겠죠. 해서 while 또한 주어 생략 동사 ing로 바뀌면서
충분히 접속사지만 ing와 정답의 가망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정답이 10번이 맞게 됩니다. while 정답. 그래서 이렇게 ing가 나오고 during과 while이 보기에 동시에 나오면요. during 버리시고 while 쪽 정답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동안이라 말돼도. 간단하게는 그냥 명사 앞에 위주라면 당연히 during 정답이죠. 그냥 대놓고 문장이 있다면 당연히 while이 맞죠. 근데 ing가 나오고 나서 밑줄 나온다면 그때는 during은 안 됩니다. 꼭 while 쪽을 정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번이 맞답니다. 정답이 맞고요. 자, otherwise는 뭐 아예 후보도 안 되는 아이지만 자, otherwise가 정답되는 패턴 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otherwise라는 아이는요. otherwise. 자, 부사인데요. 부사는 부사인데 문장이 이렇게 쭉쭉 뿅. 자,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빡 밑줄 나서 맨 앞자리에 나오는 밑줄이 나오는 그때 부사의 밑줄 나오면 그때는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해서 정답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 오리지널 영수증 갖고 와. 문장 끝.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you cannot refund your money. 너 그렇지 않으면 네 돈 환불 못 받아. 그럴 때 앞에 문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너 환불 못 받아 라는 식의 그렇지 않으면 문맥 말될 때 정답이 나오는 부사고요. 그래서 맨 앞에 위주라면 이렇게 해석해서 말든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근데 저런 맨 앞자리 말고 문장 중간이나 문장 끝에 문장 끝 쪽에 밑줄이 딱 나와서 otherwise가 보기에 있을 때 그때는 달리라고 또는 다르게라고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달리나 다르게라고 해석돼서 정답에 가망성이 있는 아이라 달리 다르게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땐 더 이상 그렇지 않으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안 먹힐 거니까.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유난히 정답 확률 높은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구문이. unless가 떡하니 있고요. 그리고 PP 형태가 떡하니 있을 거예요. PP가. 뭐 indicated든 mentioned든 noted든 뭔가 PP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unless와 PP를 기준으로 그 사이 밑줄 빡 튀어나온다던가 또는 뒤쪽에 빡 PP 끝에 밑줄 나올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 당연히 둘 다 밑줄 나오진 않아요. 둘 중에 하나의 밑줄 나올 겁니다. unless든 PP 사이 밑줄에 나오든 PP 있고 그 뒤에 밑줄 나오든 이 둘 중에 하나 밑줄 딱 나오면 otherwise 보기에 딱 있으면 여태까지 늘 정답이었어요. 정답의 otherwise가 정답이 되게 정답 확률이 높고요. 자, otherwise. 자, 해석은 이때는 중간이고 끝이니까 달리 다르게라고 해석하겠죠. 그래서 합쳐서 달리 뭐뭐 되지 않으면 정도인데요. unless otherwise indicated. 달리 나타나지 않으면 뭐 이런 맥을 만들면서 달리 나타나지 않으면 답장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거. 달리 언급되지 않아도 불 끄고 퇴근하셔요. 이런 거. 그래서 문맥상 말 되게 출제할 테니까 unless otherwise pp 짝꿍처럼 정답 잘 되는 거 기억하시면 나중에 문제 풀면서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시오. 정답 10번 정답. 다음 넘어갑니다. 띵. 9번째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보기만 딱 봐도 대명사 문제인 게 빡 보이시네요. Eat them that those. 보기에 대명사가 빡 있네요. 자, 맨 앞에 기분이라는 아까 정답에도 나 기분 보이고요. 고려할 때 해서 너 뭐니? 자, 기분 증가를 고려할 때 판매에 있어서 증가를 고려할 때 뭐런 뜻이고 고려할 때 이 회사는 보고했습니다. 대신하는 것을 이번 분기의 이익금들은 초과할 거예요. 다 지난 분기의 밑줄을 이거든요. 자, 대명사니까 대명사라는 건 앞선 문장에 뭔가 언급됐던 명사가 반복이 됩니다. 귀찮게 뭐 2번 써. 영어는 반복 명사를 반복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언급됐던 명사 뭐하러 반복하니? 그냥 대명사로 대신하면 되지. 해서 언급됐던 뭔가의 명사를 대신받고자 이 밑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기에 대명사 문제인데 근데 보면요. 이번 분기의 이익금들은 초과할 거예요. 지난 분기의 이익금들을요. 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밑줄은 언급됐던 이 이익금들 profits를 그대로 받는 자리랍니다. 그죠? 그럼 사물의 복수가 딱 있네요. 여러분은 사물의 복수를 대신 받을 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도 댐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많은 학생들이 댐은 오답으로 많이 써요. 자, 댐 안 돼요. 버리셔야 돼요. 자, 뭘 묻는 거냐면 자, 물론 사물의 단수는 is로 사물의 복수는 댐으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뭔 차이가 있냐면요. it과 them을 뭐 정확하게 인칭 대명사라는 걸로 분류하고요. I, my, me, my, they, their, them, theirs 들어온 적 있잖아요. 그렇게 인칭 대명사로 많이 분류하고요. 자, that과 those를 지시 대명사라는 걸로 좀 분류한답니다. 뭐 사실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은 거니까. 자, 어쨌든 it과 them 같은 인칭 대명사는요. 인대 그냥 인대로 쓸게요. 인칭 대명사는요. 인칭 대명사. 그리고 이 아이들 that과 those란 지시 대명사는 차이점이 사물의 단수는 is로
사물의 단수는 that으로 이때 둘 다 그것 똑같은 말입니다. 자, 사물의 복수는 them으로, 사물의 복수는 does로 둘 다 또 똑같은 말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차이가 인칭 대명사는 수식받는 걸 엄청 싫어해요. 꾸밈받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자, that과 does 같은 아이는 that과 dos는 꾸밈받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수식받는 걸 엄청 사랑하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쟤네들의 차이는 딱 둘입니다. 꾸밈을 받게 말게 그걸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주로 유난히 더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말고 오 말고요. 자, 요 문제 who라든가 막 ing, pp 또는 뭐 전사 with 막 나올 때 전사 막 in 나와요. 전사 of 막 튀어나와요. 자, 얘네들이 나오고 나서의 밑줄에 대명사를 부르면 자, ing who가 나오면 뭐뭐 하는 사람, ing 뭐뭐 하는 사람, 뭐뭐 된 사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with란 전사는 사람하고 같이 쓰면 뭐를 가진 사람 이런 의미. in이 나오고 사람 나오면 어디 있는 사람 이런 거. 자, of가 나와버리면 of는 명사 of 명사를 딱 쓰는 순간 뭐 예를 들면 the class of 안쌤, 안쌤의 수업, the goal of the company, 회사의 목표 뭐 이런 식으로 늘 전사 of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게끔 되어 있답니다. 해서 밑줄 뒤에 who가 나오든 ing가 나오든 pp, with, in, of란 전사가 딱 보이고 밑줄이 딱 나오면 이 아이들은 얘를 수식하는 꼴이 돼버려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분기의 수익금. 그럼 이 지난 분기의 수익금이라고 이 전사 of라는 아이가 이 밑줄을 꾸미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식을 받는 자리랍니다. 자, 꾸밈을 받는 대명사는 that과 dos로 표현하는 거고요. 수식 받는 걸 되게 싫어하는 them과 it은 저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밑줄 딱 나오고 대명사 물을 때 사람을 지칭할 때는 당연히 who나 ing, pp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사람을 지칭하지 않을 때 뭐 전사 of나 in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돌아버리면 아, 이 아이들은 이 밑줄을 꾸미는 꼴이 되겠구나라는 걸 인지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꾸미받지 않는 거. 그래서 버리시면 되는 거고 꾸미받는 걸 좋아하는 that과 dos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자, 지금은 복수명사니까 정답은 does잖아요. 혹시 profit이 s가 안 붙은 단수였다면 정답은 that으로 바뀔 겁니다. 알겠죠? that으로 바뀔 거예요. 단수니까요. 였다면. 그래서 지금은 정답은 D번이 맞습니다. 오호. 아니에요. 네, 정답은 D번이 맞습니다. 제가 표시가 왜 저렇게 됐죠? 네, 도우즈가 맞습니다. 그래서 도우즈 정답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만약에 자, 이게 없었어. 없었어. 자, 없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 분기의 수익금들은 초과할 겁니다. 그것들을요. 뭐 이렇게 나왔어요. 뭐 이렇게 나왔다면 만약 문맥상 그리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사물의 복수였다면 그랬다면 당연히 됨도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꾸며주는 게 없으니까. 그럴 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내 눈에 보일 때 does와 they, them을 물을 때가 제일 많답니다. 물론 지금 that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does와 them을 물을 때가 제일 많아요. 그럴 때는 밑줄이 딸랑 있고 복수를 지칭하면 them 고르시면 되고요. 뭔가 수식하는 거, 지금처럼 예처럼 이렇게 꾸미는 거 있으면 그때는 does 고르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띠용. 자, 됐고요. 자, 깨끗하게 만들고. 자, 그래서 정답은 does가 맞습니다. 자, 1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고고. 자, 품사 문제니까 밑줄 자리 보시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밑줄 hours란 명사에 꾸미는 자리니까 형용사 자리고 형용사니까 A번이고 추가적인 시간을 일하는 걸 결심했습니다. 로 정답은 A번이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그죠? 자, 근데 쌤 부사 work 일형식 동사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사하면 안 돼요? 부사? 근데 부사가 들어갔다 쳐요. 추가적이게 일했어요. hours 시간을. 그럼 추가적이 일했는데 부사 뒤에 어떻게 명사였어요? 그게 성일명이 안 되잖아. 그죠? 정답은 A번이 맞아요. 맞는데 근데 또 자, 앞으로 잠깐만 넘어갔다 다시 올게요. 이거 좀 깨끗하게요.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못 봤죠? 보시면 안 돼요. 아직 보면 안 되는 거라. 자, A번이 맞는데 요걸 좀 생각해 봅시다. work가 그럼 hours가 추가적인 시간을 그럼 얘가 목적어인데 work가 목적어 있을 수 있어? 네, 있어요. 자, 여러분 work는요. 당연히 머릿속에 일형식 동사로들 많이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일형식 자동사를 엄청 잘 써요. 맞는데 딱 한 번 사전 지금 딱 쳐서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거기도 나올 겁니다. work는 딱 한 번 타동사로 쓰는 경우가 딱 한 번 있답니다. 이게 언제냐면 뒤에 hours란 명사를 데리고 온다면 또는 shift라는 교대 근무 시간이라는 이 shift라는 명사를 데리고 온다면 그때만큼만은 그 플러스입니다. 이거 T 아니고 hours와 shift를 목적어로 인정한답니다. 그러니까
딱 한번 work는 타동사의 가망성도 있는 거랍니다. 타동사일 수도 있어요. 사전 찾아서 의심스러운 봐보세요. 있을걸요. 자, 아무튼 시간을 일합니다. 교대 근무 시간을 일합니다와 함께 이렇게 목적어에게 허락이 되는 순간이 있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눈에 work가 있고 뒤에 shift나 hours가 딱 나오면 아 맞다 얘 타동사일 수도 있었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이제 부사 나올 확률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목적어인 명사 맞고요. 명사를 꾸미는 자리니까 형용사 A번 맞고요. 추가적인 시간들을 일했습니다. 로 허락이 되겠죠. 그래서 A번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hours가 없었다면요. 당연히 자동사니까 그땐 추가적이게 일했습니다로 부사 당연히 가능합니다. 없었다면.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까 못 봤죠? 못 본 걸로 해주십시오. 네. 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뿅 나와봐. 나와라 뿅. 아유, 넌 가고 이제. 쭉. 짜잔. 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정답이 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응용을 해서. 사람이 응용을 하면 살아야죠. 네. 갈까요? 혹시 내가 설명하기 전에 아직 하면 잠깐만 멈추세요.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자, 넌 갈게요. 저는 갈게요. 자, must report 보고해 주세요. 보고하셔야만 합니다. 라는 동사는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추가 시간을 목적어고요. 그렇죠? 이미 동사 있는데 여기다 동사 또 쓰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work는 명사동나 동사동가인데 뭐 지가 동사에도 자리는 안 되고 지가 명사에도 명사는 안 되고요. 그죠? 추가 시간들 일들 보고했어요. 말도 안 되고. 그래서 A와 D는 안 됩니다. 버려. 그만. ing와 pp. 얘 묶어서 이렇게 꾸미는 거. 그래서 pp와 ing로 형용사 정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work는 기본적으로 늘 자동사죠. 그래서 ing와 pp를 묻는 문제에 분사를 물 땐 주로 자동사는 수동적으로 사용을 안 합니다. 자동사는 자기가 직접 하는 존재라 늘 ing로 정답 나올 확률이 거의 다예요. 100% 거의 웬만하면 다. 그죠? 원래는 그래요. 근데 hours를 꾸미네. hours. 그죠? 자, work라는 단어는 딱 한번 hours란 단어와 딱 한번 shift란 단어가 나온다면 걔를 목적어로 데리고 다닙니다. 그죠? 그럼 이제 work가 입장에서 얘가 동사 입장에서 얘는 목적어예요. 그죠? 목적어. 그럼 목적어 있던 아이들은 목적어라는 존재는 늘 당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목적어한 행동을 하고 목적어한 그 행동을 당하는 존재예요. 그럼 그 당하는 존재를 반대로 꾸민다면 하는 게 되겠습니까? 되는 게 되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정답은 PP가 맞죠. 10번 정답입니다. 유일하게 work가 PP로 정답 나올 때예요. 늘상 자동사다 보니까 PP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employees working in the 어쩌고 뭐 the workers working 어쩌고 일하는 사람이 맞아요. 원래는 다 ing로 정답 잘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hours란 단어의 명사와 shift라는 명사를 꾸밀 때만큼만은 그 work 입장에서 걔네는 목적으로 당했던 존재라 걔네를 반대로 지가 꾸밀 때는 된 존재를 꾸미는 거죠. 목적어 있던 존재니까. 그래서 work도 딱 한번 PP라는 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밀 땐 정답이 PP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10번이 맞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문제를 막 푸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독해하시다 보면 work라는 거 자주 보이실 겁니다. hours랑 shift 뒤에서 분명히 work로 표현되는 거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저 정답은 10번이 맞습니다. 정답. 자, 2번이 맞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들어올게요. 자, 전사 문제입니다. 전사 어휘 문제 through 통하여 라는 기본 뜻 있고 through라는 아이의 뒤에 시간 개념이 뜨면 그때는 내내라는 의미로 쓰죠. 내내. 내가 이렇게 왜 썼을까요? 내내. 아이고 이렇게 하면 또 여기서 또 오해하실라. 자, 이렇게 합시다. 내내라는 뜻이고요. 시간은 나오면 시간 내내, 시간 동안 이런 개념을 쓰고 자, 뒤에 물건 개념이 나오거나 장소 개념이 through 뒤에 나온다면 그때 해석을 우리는 통하여, 통과하여 정도로 해석을 하죠. 그렇죠? through란 아이의 개념이고 자, before이라는 애는 전에란 뜻이고요. 자, within은 이내란 의미로 정답 잘 되죠. 자, 대신 이내란 의미로 정답 될 때 within은 월요일이 들어갔다면 자, 이 temp 회사 이름이구나. 회사는 줬습니다. 그의 word를 줬습니다. 사람 이름인가 봐요. 그의 말을 줬습니다. that 그 생산 주문은 will be 배송될 겁니다. 월요일 이내에 라고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within이란 단어는 뒤에 시간 개념을 데리고 올 때는 반드시 기간만 데리고 옵니다. 시점하고는 절대로 쓰지 않는답니다. 사용 안 해요. 무조건 기간만
기간이란 개념은 예를 들면 월요일 요거 시점이죠. 3시 요것도 시점이고요. 그죠? 자, 10년은 10년이라는 시간의 기간이죠. 3개월이라는 시간의 기간이죠. 5주란 기간이죠. 10일이란 기간이죠. 이런 건 기간. 그러니까 10년, 10개월, 10주, 뭐 10달 이런 건 기간의 개념이고 말고 3시, 월요일, 3월 7일 이런 건 이제 시점의 개념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점이랑은 안 씁니다. 기간하고만 쓰니까 시점이 나오면 그냥 갖다 버리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월요일이란 시점이니까 아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버리시는 게 맞답니다. 아예 안 돼요. 보자마자 버리셔요. 말이 되게 출제할 때가 꽤 많아서 버리시고 나온 김에 기간 되게 좋아하고요. 그 중에서도 다른 건 뭐 다 돼요. 말만 되면 언제든 잘 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within walking distance가 나오면 정답 확률이 엄청 높답니다. 그래서 도보거리 이내란 말로 within walking distance 정답 확률 높고요. 또는 within region이란 것도 있어요. within region 하면 합당한 이유 이내의 정도의 의미로 합당이라는 의미가 없어도 within region 자체가 수거처럼 합당한 이유 이내라는 의미로 잘 쓰고요. 그리고 within limits 제한이란 단어의 limits 나오면 정답 확률 되게 높고요. within limits 제한 이내. 그리고 하나 더 whether radius라는 단어가 있어요. radius가 반경이라는 뜻이에요. 반경. 그래서 10마일 반경 이내에 우리 회사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지점이 또 있습니다. 이럴 때 반경이라는 의미로 within과 좀 짝꿍처럼 정답 잘 나온 단어들입니다. within walking distance, within region, limits 이고 시점 안 되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그렇고 자, for라는 아이는 뭐 뒤에 10 years 같은 기간이 나와서 주로 동안이라는 의미로 시간 개념은 동안이라는 의미로 자주 쓰죠. 자, 지금은 월요일 전에 배송될 겁니다. 라는 문맥과 함께 정답은 보기가 맞습니다. within은 안 돼요. 자,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오세요. 품사 문제네요. 품사. 보고서를 출판하기 전에 be sure 확실해 주세요. verify 확인하는 걸, 대신하는 걸 확인해 주세요. 모든 밑줄 편집자는 acknowledge 인식되어집니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알아주셔야 됩니다.로 정답의 밑줄은 품사 문제니까 명사 자리로 형용사 자리겠네요. 형용사 자리입니다. 자, 보기 중에 용사 아닌 거? 얘는 버릴게요. 형용사. 하는. 형용사이죠. 자, 기본적으로 혹시 명사 앞에 밑줄 나서 형용사에 밑줄 나왔을 때 난 어디서 듣기로 그냥 원래 형용사 우선이라고 나 들었는데 형용사 찍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자, 안 됩니다. 만약에 같은 의미의 단어가 나온다면 예를 들면 impressing과 impressive가 동시에 나와요. impressing 인상을 주는 인상 있는 이런 치고 impressive 인상적인 이란 뜻의 용사예요. 또는 인상을 주는 인상적인 상품 이렇게 의미가 같은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형용사 우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형용사를 갖고 있는데 굳이 변형 용사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미가 같을 때는 원래 형용사 정답하셔도 돼요. 그럴 땐. 하지만 의미가 다른 형용사들이 ing, pp 그리고 원래 형용사가 내 눈에 보인다면 해석으로 푸셔야죠. 당연히 해석하셔야 됩니다. 뭐 하나 딱 짚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contributing 이란 단어는 원뜻 contribute라는 동사의 ing로 파생된 단어니까 얘는 기부하다는 뜻도 있으니까 기부하는 이란 뜻도 있고요. 또는 기여하는 이란 뜻도 있고요. 하나 더 기고하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 왜 책 같은 거 쓸 때 또는 잡지사 같은 거 잡지할 때 기고하는 편집자, 기고하는 작가 이런 거죠. 그런 뜻도 있어요. 그죠? 자, able이 들어갔으니까 될 만한이죠. 될 만한. 그러면 너는 기부될 만한입니다. 기부될 만한. 그러니까 기부될 법한 것들, 기부될 만한 자금, 기부될 만한 중고차 뭐 이런 거, 기부될 만한 중고책 뭐 이런 거. 그럴 때 쓰는 말이고. 자, 너는 기여된 그리고 또는 기부된 이미 된 거, 이미 된이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자, 보고서를 출판하기 전에 확실해 주세요. 확인하는 걸 모든 기부된 편집자. 사람이 어떻게 기부가 됩니까? 안 되죠. 기고하는 편집자분들은 인식되셔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확인해 주십시오란 문맥과 함께 정답은 A번이 맞겠죠. contributing, 기여하는, 기고하는 이란 수로 정답됩니다. 무조건 정답이 원래 용사일 거라는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답니다. 자주 나오는 게 extensive도 그래요. extensive가 있고 extended도 자주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종합적인이란 형용사, extensive, 종합적인 폭넓은이란 형용사, extended는 연장된이란 형용사. 그럼 당연히 밑줄 뒤에 연구 같은 게 나오면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할게요. 그럴 때 당연히 정답이 extensive 쪽으로 나오겠죠. 근데 밑줄 뒤에 마감일 따위가 나오면 우리는 밑줄 마감일을 제공해 드릴게요. 이 말은 당연히 종합적인 마감일이 아니라 연장된 마감일 제공할게요. 이런 게 맞겠죠. 그래서 해석해서 부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들어올게요. 14번 문제 갑니다. 자, 밑줄은요. want라는 동사가 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 should라는 동사가 있고요. 동사가 두 개입니다. 그 어떤 게 말돼도 안 돼요. 지금은 동사 두 개인 상황이라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하답니다. 정확하게는 밑줄 접속사, 문장 두 개니까 분명히 접속사 돼. 접속사부터 지가 이끄는 문장을 슉 봤더니 여기부터까지가 싹 다 통째로 주어고 어머나? 너 왜 이렇게 됐니? 갑자기 이상한 문장으로 바뀌었어요. 미안요. 자, 다시. 너 뭐니? 왜 여기 와 있어? 자, 다시요. 여기부터까지 통째로 주어고요. 얘가 본동사거든요. 그죠? 갑자기 앞으로 밀렸어요. 자, 됐고. 자, 얘가 본동사니까 우린 이 밑줄을 이하를 통째로 주어로 만드는 거. 이런 걸 정확하게 명사처럼 접속사를 쓴다 해서 명섭사로 부른답니다. 뭐 용어는 됐고요. 아무튼 동사가 두 개 있어서 접속사가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밑줄은. 자, 보기 중에서 접속사 기능하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A, 명사예요. 어떤 사람이란 명사. 모든 사람. 몇몇 사람. 누군가라는 뜻이죠. someone이니까 누군가. 해서 whoever 이 접속사입니다. 모든 단어 중에서 who, what, when, where, how, why 같은 의문사의 존재들, whoever, whatever, whichever 모든 의문사의 존재들은 물음표가 있을 때는 의문사예요. 하지만 그들이 점이 들어와 있는 평섬으로 들어온 순간 싹 다 접속사 기능한답니다. 해서 whoever, whatever, whichever, whenever 이런 아이들은 다 접속사 기능하는 아이들일 수밖에 없답니다. 자, 밑줄은 동사 두 개와 함께 접속사 꼭 필요한 자리라 보자마자 B번입니다. 접사는 쟤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 유형은 나오는 거 보면 매번 왔다리 갔다리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요거 문장을 그대로 14번 문장은 동사 두 개였어요. 그러니까 접사 필요하니까 정답 B번 맞잖아요. 약간 살짝 변형해서 토익 시험에 나오는 문장 형태로 변형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대로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짠! 봐보세요. 자, 보기도 좀 바꿨고요. 14번 밑줄 이하 문장 구조도 조금 바꿨어요.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면 이제 정답 뭘로 바뀔까요? 뭐로 바뀔까요? 뭐게요? 뭐겠습니까? 뭘까쇼? 보이셔요? 자, 앞서서 문장이 원츠였던 걸 원팅으로 막 바꿔놨어요. 자, 이렇게 바뀐다면 자, 당연히 너는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ing, 형용사 뒤에 길어진 것 때문에 묶어서 원하는 밑줄일 겁니다. 맞죠? 자, 그럼 너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꾸미는 애고 밑줄이 주어, should 동사. 자, 이제 문장 몇 개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장은 동사 하나밖에 없죠. 그죠? 해석해보면 프라이데이 미팅을 참석하는 걸 원하는 누구든 간에 이렇게 말은 된답니다. 그래서 말 되니까 또 후회벌 쪽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 거 보자마자 더 이상 접속사는 필요 없어. 그럼 무조건 접속사일 수밖에 없는 거 이땐 버리셔야죠. 그죠? 그러면 원하는 그 사람들은 should take 디테일한 노트를 take 노트하세요 라는 의미로 쓰인 건데 자, 아까 얘기했었죠? 인칭 대명사 they, them 같은 인칭 대명사는 절대 꾸밈받는 거 싫어한다고. 그죠? 밑줄은 ing라는 존재가 밑줄을 꾸미는 상태니까 꾸밈받는 거 되게 싫어하는 인칭 대명사 they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답은 도주 쪽으로 나오게 된답니다. 그죠? 이런 건 이제 도지가 되는 거고요. 자, 앞서 문장 다시요. 이건 이제 동사 두 개니까 B번. 요건 이제 도지 쪽 정답 됩니다. 자, 근데 자, 14번 쪽 봐보세요. 14번. 자, 요거 또 바꿨어요. 살짝 쓱 바꿨습니다. 또 살짝 쓱. 자, 또 봐보세요. 자, 뭔가 바꿨고 정답은 또 바뀔 거예요. 됐어요? 네. 갑니다. 자, 정답의 힌트가 뭔지 잘 보십시오. 시험 문제 유형을 살짝 바꿔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올 법한 애들은. 됐죠? 갈게요. 오케이. 자, 후부터 슈 또 묶어. 후는 지가 대꾸다는 문장이 늘 앞에는 사람 선행사를 꾸미는 존재랍니다. 절대 꾸미는 거 싫어하는 거 시 버리겠습니다. 될 일 없어요. 그렇죠? 자, 나머지는 뭐 꾸미만는 거 뭐 어떻게 못해요. 다 꾸미만는 거 맞아요. 자, 도주만 꾸미만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유난 인칭 대명사인 they나
또는 뭐 them 이런 아이들은 꾸민 만드는 거 싫어하는 게 맞고 나머지 아이들은 뭐 anyone이든 everyone이든 someone이든 말만 되면 돼요. 꾸민 만드는 거 뭐 전혀 뭐 어떻게 될 거 없습니다. 받아요. 자, 근데 문제는 참석하는 거 원하는 어떤 사람은 말은 돼요. 괜히 또 꾸민 받는 거 좋아하고 그래 무조건 노지 정답 이러지 마시고 자, 이것은 포인트가 뭘까요? 요것은 보이세요? 원치, 스위치. 자, 도즈란 존재는 꾸민 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복수 취급하셔야죠. 늘 복수를 대신 받는 존재고 사람이라는 뜻일 때도 사람들을 지칭하는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지가 만약 꾸밈을 받았다 해도 지가 데리고 다는 문장에는 당연히 복수 취급을 하셔야죠. 근데 원츠 단수동사가 나왔다는 건 정답의 가망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땐 정답이 anyone 쪽이 정답이 나올 겁니다. anyone 쪽이 정답이 나오고 some도 사람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some 자체가 몇몇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을 지칭할 때도 있는데 그때도 some 또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때는 꼭 복수 취급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A번 쪽이 정답 나와요. 자, 정리되십니까? 자, 보기를 보시면 whoever 그 다음 또 who나 whoever이 나올 거고요. they, them 같은 게 나올 거고요. does가 나올 거고요. anyone이나 everyone 따위가 보기에 보일 거랍니다. 자, 그때는 보기가 요 아이들이 몇 개가 막 섞여 있으면 단계를 거치시면 돼요. 첫째, 동사 개수 세십시오. 동사가 2개가 보이면 무조건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랍니다. 그럼 당연히 whoever 쪽이 정답이겠죠. 동사가 하나밖에 안 보인다면 접속사는 필요 없습니다. whoever 버리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밑줄을 보자마자 수식해주는 게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뭐 who가 됐든 ing가 됐든 pp가 됐든 뭔가 꾸며주는 존재가 보이면 그때는 they와 them, 인칭되면서는 버리시면 됩니다. 수식 못 받는 거니까. 그죠? 버렸어요? 뭐 결론적으로 딱 봤더니 does와 anyone, does everyone 이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지가 꾸미는 존재의 스위치 확인하시면 돼요. 그 아이 does는 복수식을 할 거니까 복수동사와 함께 할 거고 뒤에 동사가 단수동사라면 does 버리고 anyone이나 everyone 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죠? 그 3단계만 거치시면 정답은 딱 떨어지게 늘 하나로 딱딱딱 나오게 된답니다. 그죠?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5번 갈게요. 15번 가겠습니다. 뎁다 쉬운 문제니까 앞으로 딱 보자마자 정답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왜 이래 단지 2주와 함께 before 이 사람의 은퇴 2주와 함께 이 사람의 은퇴가 2주밖에 안 남았나 봐요. 2주와 함께 부사장님은 밑줄 적합한 교체자를 후보자 임명하는 것을 A 이미 해야만 해요. 2주만 남았는데 이미 해야만 해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 다음 B번 대략 이미 해야 이게 뭔 말이에요. B도 아니고 about은 보통 전사는 뭐 전사할 때 관하여라는 뜻은 당연히 명사 함께 하니까 전사로는 여기 가망성이 없고 about은 부사로 쓰기도 해요. 근데 그때는 대략이라는 의미로 보통 숫자 꾸밀 때.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해당 사항 없고요. 자, yes은 아직이라는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이라는 의미로 평소에 쓰던 게 have to say 밑줄 빡 들어오면 늘 yes로 들어가서 have yet to가 되자마자 자체 부정문을 만든답니다. have to는 해야만 한다죠. yes은 아직이죠. 합쳐. 아직도 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해야 돼요. 안 했다는 얘기죠. 안 했다는 얘기. 그죠? 그래서 have yet to는 아직도 몸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자체 부정문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얘는 자, 아직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은퇴 2주밖에 안 남았어. 근데 부사장님은 아직도 적합한 교체자를 후보자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문맥과 함께 정답은 예시 맞고요. 자, 지금 아니다라고 말이 될 법하니까 not이 나올 법한데 have to 사이에는 not이 들어가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have to를 굳이 not을 가지고 부정하고 싶으면 don't have to 정도로 표현하게 되는 거라 have to 사이에 not이 혼자 툭 들어가진 않는답니다. have yet to 아직도 뭐 하지 않았다. 맨날 정답이에요. have to 사이 밑줄 빵 나오면 yet. 정답은 10번 정답 되겠습니다. have yet to. 자,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자, took over 하시면 took over, 떠맡다 정도의 의미로 활용한답니다. 떠맡다. took over, 떠맡다. 자, put off 하면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미루다, 연기하다. 이고요. 자, set forth는 forth라는 게 앞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set 설정, 그래서 앞에다 이렇게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제시하다. 있고요. 그 다음 sent out는 배포하다, 보내서 아웃 바깥으로 준다는 의미로 배포하다 정도의 뜻이 있답니다. 중에서 제킨슨 씨는 그의 미팅을 이 회사와 함께 미팅을 위하여 그가 즉각적인 위기를 그의 부서에서 즉각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팅은 연기했습니다. 쪽이 맞겠죠? 정답은 put off가 맞겠습니다. 연기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원뜻을 버리고 put 같은 거 원래 not 하잖아요. 근데 off가 붙어서 연기하다로 바뀌죠.
자기의 원뜻이 있는데 그 원뜻을 버리고 특정사 만나면서 의미 바뀌는 존재들이 있답니다. 주로 잘 나오는 애들 몇 개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shut down이면 문을 닫다, 문 닫다 뭐 이런 뜻으로 쓰죠. 문 닫다, 문 닫다, 문 닫다, 닫다. 갑자기 옷이 닿으면서 안 써지네요. 문 닫다 또는 정지시키다, 정지하다 정도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shut down, the system will be shut down 하면 시스템은 문 닫힐 겁니다. 정지될 겁니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아이고요. turn in, 제출하다. 제출하다. 그냥 제출만 쓸게요. 하다입니다. 제출하다. set up, 설치하다. 설치하다. 라는 문맥과 함께 정답되죠. 설치하다. call off, 취소하다. 취소하다. 라는 의미로 쓰고요. 그 다음 set apart, 구분짓다. 구별짓다. 구분짓다. 구별짓다. 란 의미와 함께 Mr. Kim은 will be set apart. 구분 지어질 겁니다. 다른 경쟁사들과 함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경쟁사들보다 질을 더 낮다고 구분짓다는 의미에서 걔는 set apart가 더 낮다라는 뜻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짓다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낮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구별짓다, 구분짓다. 자, bring 가지고 와서 up 위에다 놓는다는 의미로 제기하다입니다. 제기하다. 의문점을 제기하다 이럴 때 쓰고요. 뭐 proposal을 제안서를 제기하다 이럴 때 쓰고 figure out 찾다 찾아내다 찾아내다 발견해내다 정도의 뜻으로 씁니다. figure out 찾아내다. break down 고장나다 이죠. 고장나다. break down 고장나다. carry out 실행하다 라는 의미로 쓰고요. 실행하다 라는 의미로 쓰고요. 자, fall behind 뒤처지다. 뒤처지다 라는 의미로 쓰고요. fall behind 뒤쪽에 떨어진 거라 뒤처지다. 그 다음 come up with 하면 고안하다, 고안하다, 창안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고안하다, 창안하다. 아이디어를 고안하다. come up with the idea. 아이디어를 창안했어요, 고안했어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 speed up은 유명한 동의어 expedite란 단어랑 똑같은 동의어고요. 신속히 하다란 말로 잘 쓴 단어입니다. 신속히 하다. 그래서 둘 다 정답률 되게 높은 단어 신속하다. 그 과정을 신속히 했어요 할 때 정답다는 단어들이랍니다. 신속하다. 기억하십시오. 정답. 다음 18번 들어올게요. 18번 오셔서 자 밑줄은 뭐 천사 문제인 것 같은데 read 읽어주세요. 첨부된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읽어주시고 그리고 pay attention 주목해주세요. 그 부분에 주목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냐면 당신의 특정한 부서에 관한 부분에 주목해 주세요로 관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하여라는 의미의 전사는 about이 있고요. about 당연히 관하여 맞는데 regarding 관하여죠. regarding 근데 concerning 관하여요. 관하여 헌데 pertaining 은 to까지가 이게 이렇게 덩어리째 관하여랍니다. 혹시 관하여란 의미의 전사가 필요로 할 때 보기에 이렇게 동시에 나올 때가 있어요. regarding이든 pertaining, concerning, pertaining 동시에 나와요. 그럼 뒤에 to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to가 없었다면 regarding이 맞고 지금처럼 to가 이렇게 버젓이 존재하면 pertaining to 쪽이 맞는 거랍니다. 정답은 A번이 맞답니다. pertaining to, concerning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은 to 때문에 A번이셔야 됩니다. A 정답 되고요. 쌤 able to라는 거 있잖아요. able to 뭐 있죠. 있는데 그때 able to의 to는 투부정사 to라 무조건 동사 원형일 때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명사가 나온 확률엔 활용도는 없습니다. thanks to도 있어요. 하지만 thanks to는 이제 덕분에라는 의미인데 이제 문맥상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A번이 맞습니다. 정답. 다음 24번 쪽으로 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밑에 박스에다 너무 박스가 아니라 밑에 해설지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밑줄은요. by라는 전사가 있고요. 전사 뒤에 명사인데요. 절대 어나, 더나 또는 my 같은 소유격이 있고 특히 소유격 좀. 그때 형용사 보겠으면 사용 가능한 컨비네이션에서 말된다고 해서 형용사 오답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렇게 my idea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오고 A번에 보면 creative 이렇게 나옵니다. creative. 뭐 전사 이렇게 for 있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 창의적인 나의 아이디어. 말되네. 정답.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절대 관사를 기준으로 형용사 명사 꾸밀 때는 어나 더나 마이 같은 관사 기준으로 형사를 관사를 넘어서 이렇게 꾸민 일은 없어요. 늘 형사 명사 꾸밀 때 관사 안에서 관사 있고 형용사 명사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밑줄자는 어라는 관사 때문에 형사 확률은 없답니다. 해서 형사인 10번 될 일 없고요. A도 될 일 없고요. 상용된 커뮤니케이션 이어도 안 됩니다. 형사 확률은 안 돼요. 자, 지금은 전사 뒤 명사 자리고요. 명사인데 아까 했던 거 목적어 있는 명사예요. 목적어 있는 명사. 그게 동명사지요.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맞습니다. combination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가 맞겠죠. 정답은 D번이 맞습니다. 형용사 쓰지 마시고 동명사고 그래서 전사 구조예요. 전사 있고 이렇게 밑줄 나오고 뒤에 더 명사가 보이는 즉시 얘는 무조건 동명사 정답이고 얘는 목적어일 수밖에 없을 거랍니다. 그래서 동명사 정답이에요. 그래서 D번이 맞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25번 들어오십니다. 25번 오시고 자, 오브젝트가 동사로 쓰이면 오브젝트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반대하다는 의미의 동사일 때는 이렇게 B동사 뒤에 동사 또 나올 수는 없죠. B동사가 없었다면 뭐 가능할 법도 합니다. 반대하는 의미로. 하지만 B동사 뒤에 동사를 직접 쓸 수는 없고 자, be scheduled to라는 게 있긴 해요. 하지만 be scheduled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예정이다라는 의미라 쓰지 지금처럼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는 없답니다. 만약 be scheduled 뒤에 명사가 나오고 싶다면 반드시 for로 표현하셔야 돼요. be scheduled for 명사여야 합니다. 해서 be scheduled to 동사 원형이든가 be scheduled for 명사든가 해서 넣어도 될 일 없고요. 자, be likely to라는 게 있긴 하죠. 하지만 be likely to 마찬가지 무조건 to 부정사입니다. 동사 원형이셔야 돼요. be likely to일 것 같다라는 문맥과 함께 동사 원형을 쓰게 돼 있고요. be subject to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be subject to는 전사 to입니다. 뒤에는 명사 들어오셔야죠. 해서 be subject to의 명사와 함께 승인이란 명사 맞고 D번 가능성 있고 해석도 할게요. be subject to는 뭐뭐의 대상이 되다 정도 뭐 당하기 쉽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대상이 되다라고 해석하면 거의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부사항들은 be subject to 승인의 대상이 됩니다. 매니저로부터의 승인의 대상이 되십니다. 라는 의미와 함께 정답은 D번이 맞습니다. be subject to 명사인 거 확인하시고 꼭이요. be subject to 명사 대상이 되다 였습니다. D번 정답 되고요. 자, 27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자, 동사의 어휘 문제긴 해요. 자, A, suggest, 제안하다. 당연히 알겠고요. 자, settle이라는 단어는 정착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정착하다는 의미보다 훨씬 많이 쓰는 게 settle 말고요. address. 갑자기 안 나오시고 그래. address입니다. address. 그리고 deal with. deal with는 뭐 여러분 안 트실 테니. deal with가 있고요. 그 다음 cope with. 야 나와. cope with. deal with. cope with. address. settle. 이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의미인데 갑자기 밖에 계신 분이 갑자기 우셔갖고 나도 웃기잖아요. 네. 밖에 계시는 한 분이 웃으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네요. 미안해요. 자, 아무튼 슉. 네, deal with. 펜이 가끔 잘 안 나올 때가 있답니다. 이게 막 필기가 많아지면 쌓이면서 뭐 여러분한테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갑자기 설명을 했네요. 자, settle는 처리하다. address도 처리하다. deal with도 처리하다. cope with도 처리하다. 그리고 하나 더 뭐 핸들 정도는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핸들은 뭐 크게 많이 틀린 아이는 아니니 자, settle address는 처리하다라는 문맥과 함께 정답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뒤에 불평사항이라든가 문제점 따위가 나오면 settle address가 처리하다라는 문맥과 함께 정답 확률 높아요. 뭐 지금은 아니고요. 자, strive 노력하다란 단어고요. consider 고려하다란 뜻이랍니다. 우리는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제공하는 것을 처리합니다는 문맥상 좀 10번 노력하겠습니다. 그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말은 돼도 자, 이렇게 동사 어휘 문제인데 야 이것도 말되고 저것도 말되고 저것도 말되잖아. 골라봐를 묻는 건 동사의 쓰임까지도 꼭 확인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랍니다. 지금의 쓰임은 동산 자리인데 뒤에 투부정사가 굳이 목적어가 투부정사로 따라왔어요. 자, 동사들 중에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허락되는 동사는 사실 몇 개 없답니다. 톡에 나오는 거 많아봐야 한 20개 정도 그 안에서 나온답니다. 해서 여러분이 알 법한 거 want to, wish to, hope to, plan to, need to 뭐 들어보신 적 있죠? 이렇게 특정 동사 중에 투부정사가 딱 결정나 있는 게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동사는 뭐하는 것을 이라고 할 때 동명사로만 딱 정해 있는 애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enjoy 같은 게 있죠. I enjoy working 같이 동명사만 좋아하는 게 허락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나눠서 기억하셔야죠. 나눠서. 해서 정말 대세인 strive 먼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완전 대세인데 strive란 요 단어는 투부정사랑 완빵치네요. 정말 자주 나온 단어고 자, 그래서 정답은 10번 맞고요. 그래서 다 썼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애들 싹 다 썼습니다. want to, wish to, hope to, aim to, choose to, intend to, plan to, decide to, agree to, promise to, strive to, tend to 등등등등등 투부정사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니까 자, 요 아이들 위주로 먼저 기억하세요. 사실 동명사 쪽도
나오긴 하는데 투부정사 쪽이 시험에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다 기억하기 부담스러우면 위에 거 먼저. 이게 시험에 더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참고해서 알고 계시되 당연히 외우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위에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더 많이 나오니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말이 돼도 저렇게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허락되는 건 10번 to strive to밖에 없고요. so as to와 consider은 사실 여기 있죠. 어디 갔니? 너 어디 있니? 너 여기 consider 여기 있고요. so as to 여기 있고요. 그래서 얘네는 동명사만 친한 아이들입니다. 목적어가 나와도 ing로 나오지 투부정사는 못 나와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정답이 10번입니다. 위에 거 위주로 외우기. 자, 됐습니다. 다음 28번 들어오겠습니다. 자, 28번에 자, report that 보고해주세요. 대신한 것을 there has been 꾸준한 증가가 있어요. 라고 이미 has been이란 동사는 있어요.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습니다. 동사는 있는데 동사 또 쓸 수는 없으니까. 해서 A는 버릴게요. 넌 동사니까. 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 customers란 이미 명사 있는데 여기에 명사 또 들어와요. customer 고객들, 불평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선생님 복합 명사일 수도 있지 않나요? 고객 불평사항들 하면 안 되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만약에 customer complaints였던 뭐 될 법도 해요. 하지만 복합 명사는 혹시 단수 복수에 s가 붙어서 복수를 표현하고 싶거든. 복합 명사는 꼭 뒤에 있는 명사에만 s가 붙게 됩니다. 뒤에 있는 명사만 여기만 붙어야 돼요. 근데 이미 여기 s가 붙었다는 건 얘는 복합 명사 아니란 증거예요. 제가 만약에 복합 명사였다면 customer complaints였지 앞에다 customer 즈를 붙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 명사가 될 일이 없답니다. 안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ing와 pp 형사인데 슉 뿅 꾸미는 거고 defective parts 결함 있는 부품들에 관해 불평하는 고객이겠죠. 정답이 ing 쪽이 맞습니다. 뽀이 정답이고 혹시 목적 없으니까 pp 하신 분 있다면 complain은 원래 자동사로 complain about을 원래 잘 쓴답니다. complain about 이 나오는 게 정상이랍니다. complain about 그래서 뒤에 about과 함께 나오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니까 불평하는 사람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뿌이가 맞답니다. 정답. 자, 마지막 파트 5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파트 5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을 보시면 주어 BPP 문장 동사 보이고 밑줄 D 우리 팀 주어 receive 받았다 동사 보이고 접속사 자리죠. 문장 두 개인데요. 뭐로뭘 게다가 부사. 자, otherwise 앞서서 봤죠. 그렇지 않으면 이란 부사 있고요. 중간이나 끝쪽에 나오면 주로 달리 다르게고 unless otherwise pp에서 달리 뭐뭐 되지 않으면 이라고 정답 잘 나오는. 그래서 어쨌든 부사입니다. 자, 10번 동안이란 뜻의 접속사 또는 반면에도 있고요. providing, provided, supposing, assuming 만약이란 접속사입니다. B도, C도, D도 접속사 맞아요. 그럼 해석하셔야죠. 자, 계약서는 완성될 겁니다. on time, 정시에 완성될 겁니다. 우리 팀이 필요한 물품을 받는다면 정시에 완성할 겁니다. 이니까 정답은 D번 쪽이 맞겠죠. 정답됩니다. 그죠? 오케이. 자, 30번까지 파트 5 봤고요.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시간이 꽤 흘렀죠.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앞에 다시 돌려보시면서 혹시 제가 넘어간 부분도 해설지 비교해서 본인이 맞은지 확인 꼭 해주시기. 그죠? 오케이. 자, 파트 6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 부분에서는요. 중요한 거 한 지문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지문 마찬가지 밑에 해설제 같이 포함시켜 드릴 테니 확인해 주시고요. 자, 파트 6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이름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은 게 있어서 첫 번째 부지문으로 골랐습니다. 자, 갈게요. 자, 우리 기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밑줄이십니다. 덴탈 클리닝을 3월에 갖는 것을 밑줄 A 기꺼이 하는 willing to 하면 be willing to라는 게 있고요. 동사 원형 쓰면서 기꺼이 하는 이라는 의미를 쓴답니다. 자, 그 다음 due to라는 것들 많이 알고 있죠. 자, 보통 학생을 due to 하면 때문에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잠깐 두고요. 자, eager to라는 게 있기도 합니다. eager to 열망하다라는 의미로 쓰는 아이고요. 자, 좀 아까 나왔었죠? subject to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신 전사 to라 명사가 나와서 쓰는 아이고 뭐뭐의 대상이 되다 정도의 의미인데 지금은 동사 원형인 상태라 be subject to는 해당 사항 없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자, A와 C가 가능성은 있어요. 동사 원형과 함께 잘 씁니다. 근데 자, 우리 기록은 보여줍니다. 당신은 덴탈 클리닉을 3월에 갖는 걸 기꺼이 갖는 걸로 나타나고 있대요. 기록에. 문맥상. 자, 당신이 덴탈 클리닉을 갖는 것을 열망한다는 걸 우리 기록이 막 보여주고 있대요. 이것도 문맥상.
자, 안 되고 정답은 B번 D였답니다. 자, 듀투하면 학생들은 때문에라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갖는 것 때문입니다는 문맥상 어색하게 느껴서 버리는 꼴로 많이들 틀려오는데 자, 뒤는요. 물론 듀투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명사와 함께 때문에라는 의미로 잘 씁니다. 그것도 돼요. 근데 자, due라는 I는 이 자체가 형용사로 사용돼서 그때는 마감인이란 뜻도 있고요. 마감인, 만기 마감인. 하나 더 예정인이란 뜻도 있답니다. 예정인. 그러니까 뒤에는 투부정사 to와 함께 쓰여서 due 마감입니다. due 예정입니다. 투부정사 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라는 문맥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due는 때문이란 뜻이 아니라 예정인이라는 의미로 정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기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덴탈 클리닝을 마치 3월에 갖는 예정으로 우리 기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문맥과 함께 정답은 뒤가 맞다는 거였죠. 그래서 보이됩니다. 뒤 따로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please 전화주세요. 블라블라로 to schedule 잡기 위해서 당신의 약속을요. 였고요. 당신이 우리를 방문하기 전에 be sure 확실해 주세요. 체크아웃하는 거 그 목록을요. 새로운 서비스 우리 웹사이트에 게시된 새로운 서비스의 목록을 체크해 보는 거 확실해 주시고요. 32번 밑줄 부사 들어가고 우리는 제공드려요. 티스 화이트닝이나 그리고 트리트먼트 치료법 같은 거 성인을 위해서요. 자, 그러면 밑줄 앞뒤의 문맥과 함께 알맞는 부사를 채우는데 이게 오답이 therefore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therefore,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의 therefore라는 I는 therefore 원인과 결과의 문맥으로 쓰는 I랍니다. 원인과 결과. 근데 야, 체크해봐. 그 원인 체크해보라는 원인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제공해 화이트 클리닝을. 이런 게 말이 되겠어요? No.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야 우리 새로운 서비스 목록 있어. 체크 한번 해봐. 그리고 그런 새로운 서비스의 목록 안에 화이트 클리닝도 있고 트리트먼트도 있어는 예시를 든 거죠. 그러니까 for example인 A번 쪽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A번 정답. 자, 그렇고 33번 문장 들어가실 거고 그래서 우리는 A번부터요. 당신의 구독을 곧 갱신할 거래요. 아니 웬 덴탈에서 구독을 갱신합니까? 아닐 것이고 자 B번 당신의 처방전은 체크되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너도 아니고 자 C번 당신은 또한 사인업 신청해 주세요. 우리 웹사이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고 잠깐 자 D번 우리 웹사이트는 최근에 업데이트 됐습니다로 우리는 업데이트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정답은 C번이 맞고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들 너 한번 체크 한번 해봐. 우리 방문하기 전에 우리 웹사이트에 게시된 거 한번 체크 한번 해봐. 그리고 우리는 제공해줄게. 그런 트리트먼트 제공해줄게. 그리고 너는 웹사이트에서 신청도 할 수 있어. 였던 거죠. 그러면 웹사이트에서는 일들이 쭉 나열된 거 있는 거니까 문맥상 이어지는 거고요. 정답은 C번이 맞는 겁니다. 정답되고 34번 들어오셔서 밑줄 뒤 you 당신이 등록했대요. 동사. 그 다음 we can send 동사 접속사 필요한 자리고요. A in order to 투부정사입니다. 무조건 동사 원형일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면 정답은 후보지만 지금처럼 주어 동사 나올 확률은 없어요. 버리고 접속사 맞고요. 접속사 맞고요. 접속사 맞고요. 아니라면이고 까지고 once 일단 뭐하면 또는 하자마자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등록한 게 아니면 당신이 등록할 때까지 당신이 일단 등록하면 중에서 우리는 당신에게 보내드릴게요.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당신이 등록할 때까지 보내드릴게요. 이게 아니죠. 일단 등록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문맥이 맞는 거죠. 그래서 문맥상 정답은 원스 쪽이 맞게 됩니다. 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 파트 6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나머지 밑에 다 해설지까지 꺼내보시고 중요한 꿀팁 같은 것들 많이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닌 것들도 잘 넣어놨으니까 다운받으시면 그래서 뭐 아까 이어동사라든가 뭐 deal with 이런 아이들 정리해 넣었으니 그거 보면서 한번 더 확인하시고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보시면 본인이 틀렸는지 맞은지 확인하시면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죠? 자, 오늘 그럼 4월 그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 자, 여러분 RC는요. RC는 LC처럼 채쌤이 가르치는 LC처럼 만만하질 않아요. 어디를 LC랑 RC를 비교를 하니? 어디를? 보통 학생들 LC, RC 중에서요. RC 점수가 더 낮은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LC가 더 점수가 훨씬 높고요. RC가 점수가 다 낮고요. 이런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훨씬 많답니다.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 RC가 아무래도 훨씬 더 시험 범위도 더 넓고요. 그 다음에 RC는 정석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뽀록으로 공부하는 순간 왠지 느낌으로 문제 풀면 죄다 낚이는 구역이 많고요. 어휘력도 필요하고 문장 구조도 훨씬 복잡하고 문제 길이도 더 길고
공부하기 더 복잡하죠. 당연히. 그러면 그 RC를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문제풀이 했어요. 끝! 정답 맞췄어. 끝! 그럼 공부 안 한 겁니다. 자꾸 그런 게 공부하셔봐야 계속 반복될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이 오프라인으로 만나봐야 제가 여러분을 야 이렇게 공부해라고 알려줄 수가 있지. 이렇게 온라인에서 보기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뻔합니다. 보통 온라인에서 공부하다가 또는 독학을 하다가 오프라인 오는 학생들 같이 상담을 해보면 뻔해요. 쌤 제가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하는 거 보면 단어를 안 외워요. 어휘력이 없어요. 어휘력이 안 되면 어떻게 문제를 잘 풉니까? 파트 7 죄다 어휘력인데 어휘력이 안 되는 순간 파트 7은 독해력은 꽝이게 돼 있습니다. 어휘력 갖춰주세요. 반드시 모의고사 풀고 끝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왜 정답일까? 이게 왜 안 될까? 내가 토익 시험장 가면 자꾸 왜 느낌을 푸는데 이건 왜 정답이 안 되는 걸까를 시험장 가서 잘 버릴 줄 알아야 정답이 제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풀고 끝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이게 왜 정답이지? 이건 왜 안 되는 거지? 토익 시험에서 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지? 이런 유형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를 자꾸 반복적으로 훈련하시면서 틀리는 패턴을 자꾸 수정해 가셔야죠. 그리고 시험장 가서는 얘는 이런 정답이고 얘는 이게 아니었었지? 버려. 버릴 건 제대로 버리고 정답 들어오셔야죠. 자꾸 느낌으로 푸는 거 하지 마시고 해서 모의고사 풀고 끝 하는 거 정말 하지 마시고 풀이 제대로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어휘력 안 되면 절대 점수 안 나오시니까 집에 하나쯤 갖고 계실 거잖아요. 여러분이 유명한 시중에 나오는 어휘책들. 또는 어휘책 없어도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문제 푸는 문제집, 모의고사집 것들 직독직해로 해석 연습 꾸준히 많이 하시면 어차피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 토익은 매번 뻔하고 절대 새로운 어휘들이 추가되지 않는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집도 토익스러운 문장으로만 다 문제집을 출간해 놨어요. 그러니까 단어집 따로 안 사시더라도 평소에 그 문제 풀고 풀이할 때 해석 연습 꾸준히 많이 하시면 계속 반복되는 어휘들만 보일 테니까 그렇게라도 어휘력을 좀 높여가시면 되겠죠. 낮추면 안 되죠. 높여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 연습 꾸준히 많이 하십시오. 어휘력 안 되면 RC는 고득점 불가입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독해력 향상은 당연한 거고요. 자, 마킹 연습까지 꼭 1번부터 200번까지 한번 쭉 해보셔야 됩니다. 막상 시험장 가시면 이걸 AC 따로, RC 파트 5 따로, 7 따로 하면 연습은 되는데 시험장 하면 시간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들답니다. 이게 흐름도 그렇고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파트 7 끝쪽 가면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마킹까지 하는 거에 시간 할애가 많이 있다 보니까 보통 마지막 20번까지 쭉 찍고 180번부터 200번까지 C로 찍, B로 찍 찍고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 마킹 연습까지 꼭 해보는 연습 혼자서라도 꼭 해보시고 분명히 혼자는 잘 안 돼요. 그러신 분들은 제가 안내주체할 거니까 오프라인 한번 우리 독해란다. 마지막 주에 RC는 우리 LC 마킹 연습까지 하는 특강하거든요. 밑도 카페에 들어오시면 그 특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카페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혹시 지금 이 특강 모시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거기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쫓을게요. 오십시오. 와서 데뷔 특강 보고 왔어요 하면 제가 환영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라도 오셔서 마킹 연습까지 꼭 해보고 가시고요. 그때 되면 마킹하는 방법까지도 특강에서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렇고요. 자, 요거 마지막 얘기가 요 얘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셔도 되니까 언제든 환영할 테니 오프라인에서 뵙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보시는 분들 꼭 건승하시고 웬만하면 우리 데뷔 특강 오늘 마지막으로 봤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토익 공부를 안 하게 된다면 저를 다시는 볼 수 없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토익 공부를 마지막으로 꼭 잘 마무리 짓고 이번 토익이 마지막일 빌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시험 잘 보십시오. 파이팅! 아차차! 다음에 봬요. 보지 말아야죠. 네, 안녕요.